모닝체크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주말세죠. 미국의 관세부에서 나온 상호관세 면세 품목 공지 이 얘기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은 하는데 이 얘기가 결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건 이제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린 건데요. 일단은 반도체 칩이나 반도체 장비, 휴대폰, 노트북, SSD, 태양광 패널 등등등이 이제 상호관세 면세 품목에 면제 품목에 포함이 됐고요. 이거에는 이제 기본 관세 10%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관세가 제외되고 중국산 제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중국산 제품들이 그 위에 있는 제품들 대부분 다 특히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시장을 좀 거의 70%, 80%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대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이런 IT 제품들 상당수도 중국의 제품들이 좀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사실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HBM 같은 이제 이런 하이엔드 제품들이야 우리가 아직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웬만한 그러니까 DDR5 그러니까 최신인 DDR5 언더의 DDR4까지의 제품 범용 레거시 제품들은 대부분 사실은 다 이미 중국 제품들,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국산 제품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겠다, 제조업을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투자 자금을 빨아들여서 미국에서 좀 모든 것을 다 제조하겠다, 자급자족으로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당장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미국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는 대목이 바로 이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을 타깃으로 그렇게 관세를 145% 때리겠다 하면서 결국은 이런 주요 제품들, 결국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제품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의 이쪽 분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그래서 좀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는 방송 출연을 통해서 면세가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전쟁에 대한 조사를 좀 해서 14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또는 내일 새벽쯤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에 끼치는 영향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서 제가 헤드라인 오프닝 때 미국의 국제시장의 발작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시스템, 현재 경제 시스템의 이 반응이 그대로 좀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좀 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설사 오늘 밤이든 내일 새벽이든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또는 설계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까지 지난주처럼 그렇게 아주 굉장히 큰 공포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 미국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이건 상호관세에 대해서 면제된다는 거지 품목별 관세는 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품목별 관세를 반도체라든가 의약품에 매기겠다 하는 건데 결과를 좀 놓고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중국이요. 중국 반도체 협회가요. 수입 반도체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최종 패키징에서 웨이퍼 제조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어느 나라에서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반도체 이제 웨이퍼를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국에 좀 수출을 한다고 그랬다면 중국을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125%의 보복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피해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반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미국에서 만들지 않죠. 만들 필요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주가가 좋지 않았죠. 시장 전체가 좋지 않았던 것도 결국 이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들 종목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이게 좀 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반도체 수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책상 가보겠습니다.
유럽과 중국이요. 전기차 관세 폐기 문제에 대해서 좀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건 뭐 이미 기사가 지난 1월, 2월 이때 이제 나갔었던 얘기입니다만 현재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소 17.8%, 최대 45.8%까지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정도 관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으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유럽에서 팔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중국산 전기차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일부 이게 45% 이상 이렇게 높은 이제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그런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의 전기차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올 들어서 올 1분기 때 현대차 특히 기아죠. 기아 EV3를 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이런 가격 경쟁력이 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유럽과 중국이 유럽연합 내에서 팔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이 부분들을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폐기한다, 그러니까 아예 제로로 만든다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 전제는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팔 때부터 중국의 정부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격을 이제 높여서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건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폐지됐을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유럽 내에서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경쟁력이 지금과 같을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아직은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모멘텀을 찾기는 뭐 이제 관세 문제도 있지만 이 유럽 내에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고전이 조금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